수송기술과 에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송기술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학습하면 여러분들은 수송기술의 개념과 수송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송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은 수송기술의 정의 및 수송기술 시스템의 의미를 파악하고 육상, 해상, 공중 수송기술의 발달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수송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수송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같이 참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네요. 희수가 엄마와 함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지금 엄마와 마트에 가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가기 위한 과정도 있는 것이 있지요. 자, 그림에서 엄마와 희수가 이용한 수송수단을 써보고 만약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네, 이 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희수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을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희수가 이용한 수송수단은 엘리베이터, 자동차, 무빙워크, 쇼핑카트, 또 컨베이어 벨트.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발견했나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높은 층인 경우에 매일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해요. 특히 쇼핑카트를 끌고 계단을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생각 열기를 한번 봐요. 우리가 수송수단을 이용해 학교까지 원활하게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자. 맞아요. 우리 학교 근처에 집이 있는 친구들은 물론 걸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멀다고 가정해 보거나 또는 우리가 강릉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학교까지 가거나 또는 어떤 원하는 지점까지 갈 때 수송수단 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나 버스와 같은 수송수단이 필요하고 해당 수송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지역, 강릉만 생각했는데 이번엔 조금 달라졌어요.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는 강원도지요. 강원도에서 한라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좀 어렵죠? 조금 대충 생각해 본다면 제주도를 가야 하니까 양양을 가거나 또는 서울을 가서 또는 김해국제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다시 한라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송 방법과 수송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수송 수단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말 곤란할 것 같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역시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 친구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다르네요. 먼저 이 친구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은 서울이야. 우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겠어. 그리고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한라산으로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 이 친구는요. 우리 집은 목포야.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목포는 제주도하고 아주 멀지 않고요.
또 배가 있으니까요. 굳이 서울이나 김해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 배를 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있네요. 우리 집은 경주야. 경주에서 김해국제공항까지 열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김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좋겠어. 네, 아주 이해가 되네요. 이 친구는 제주도에서 사는 친구네요. 굳이 나는 비행기나 기차를 탈 필요가 없어. 자전거로 가도 충분하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이번 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 사용했는데요. 수송이라는 것은 수송 대상이 되는 사람, 물건, 동물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수송이라고 합니다. 수송 기술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수송 기술은 건설, 제조, 통신 등 다른 영역의 기술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수송 기술이 독단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기술들과 결합돼서, 즉 융합되어 함께 발전해 왔고 또 수송 기술이 인류 역사, 인류 문화와 경제 등 여러 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송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비행장, 항구, 정비소 등과 같은 지원 시설과 이를 관리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용하는 비행기에도 각종 시설과 장치, 그리고 인력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수송 기술의 특징은 수송 대상의 가치를 증대한다는 겁니다. 수송 대상을, 즉 사람이나 물건 등이 되겠죠. 수송 대상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이들의 가치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정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있을 경우에 이 수산물을 너무 느리게 배송한다고 하면 싱싱함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아예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송 기술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한다고 하면 그 해산물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수송 기술의 특징은 다양한 수송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배와 같은 선박, 비행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수송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것 말고도 크고 작은 수송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나요? 자전거도 있겠고요. 또 요즘은 전동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 장치들이 있어요. 혹시 방학 때나 서울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울 도로 중간중간에 여러 개인 수송 수단을 편리하게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배치해 놓은 곳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관련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또 다른 수송 기술의 특징은 이동 경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수송 장치가 이동 경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송 장치들은 이동 경로를 필요로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철도,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철이나 기차와 같은 것은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꼭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동차도 도로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배나 비행기와 같은 것도 약속된 경로 또는 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수송 기술의 특징은 에너지 자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송 수단은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즉, 에너지가 없으면 수송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송 기술은 다른 영역 기술과 융합하여 활용되거나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는 수송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수송 기술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한정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이렇게 수송 기술은 이것보다 더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직접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은 수송 기술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수단에는 자전거,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의 수송 수단을 이용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더 다양하겠지요. 수송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로, 철도, 해로, 항로와 같이 수송 수단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경로가 필요하죠. 또 수송 규칙도 필요합니다. 교통신호, 법규 등의 수송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 수송 수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지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주유소, 항구, 비행장, 정비소 등과 같은 지원 시설과 관련 인력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수송 기술이 수송 기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에는 수송수단 자체가 있고 또한 수송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 시설과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더 다양한 것을 알아보도록 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배나 비행기도 나름 도로가 있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공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수송을 도모하고 항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효율화하며 항공 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비행기도 이 항공법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설정해 놓은 항공법과 항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건과 사람들을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입니다. 수송수단에 해당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겠어요. 비행기를 수송수단의 하나로 예를 들어 보면 장점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단점은 높은 이용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수업을 멈추고 인터넷 등에서 비행기의 이용료가 높은 이유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즉, 비행기의 이용료에 포함되는 각종 요금, 수수료, 세금 등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얘는 자전거가 있네요. 자전거의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아요. 단점은 힘이 들 거예요. 그렇죠?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점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날씨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또 목적지의 위치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송수단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